AI 활용 능력 키우기 세미나를 그동안 쭉 계속 진행을 지금 해왔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좀 체계를 좀 바꿨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 활용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건지, 이런 위주로 해가지고 앞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 한 시간 동안에 그 한 가지를 완전히 익힐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어서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화면에 지금 띄워놓고 있는 것부터 오늘은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지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맨 첫 번째 있는 게 챗 GPT입니다. 두 번째는 클로드라고 하는 것이죠. 챗 GPT를 만들었던 회사에서 핵심 엔지니어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챗 GPT에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서비스를 만든 것이 클로드고요. 다음은 제미나이입니다. 제미나이는 구글에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구글 서비스 하면 세계적으로 검색이 최고였죠. 그래서 우리는 검색을 잘 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챗 GPT가 나오면서 판도가 바뀌었죠. 이제는 챗 GPT는 생성형 AI로서의 서비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챗 GPT 서치가 나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챗 GPT를 활용해가지고 검색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기존에 있는 검색의 영역을 바꿔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글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제미나이고요. 또 제미나이 위에도 구글에서 생성형 AI로 몇 가지 툴이 있기는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제미나이이기 때문에 제미나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수한 국내 토종이라고 해야 되겠죠. 클로바 X입니다. 네이버에서 서비스를 개발했고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요. 클로바 X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한국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아주 잘 맞춰주고 잘 찾아주고 또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스타일, 우리의 습관 이런 것을 잘 알아서 챙겨줄 수 있는 생성형 A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퍼플릭시티입니다. 퍼플릭시티는 생성형 AI이기도 하지만 생성형 AI의 단점 중에 하나가 과연 이 내용이 팩트야? 아니면 이게 오류가 나오는 거야? 가짜야? 또는 이것이 내가 글을 써서 냈는데 혹시라도 잘못된 것을 내가 공표를 해가지고 문제 삼을 수가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오해들을 또는 잘못을 지적받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개선해서 이 자료는 어디서 나왔어 하는 출처까지 챙겨주는 그러한 서비스가 퍼블리시티입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코파일럿입니다. 코파일럿은 부조종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빙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가지고 생성형 AI 서비스를 해왔었는데 일부 챗 GPT도
오픈 AI의 지분을 사서 그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 제공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여의치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결국에는 서로 갈라섰죠. 그럴 때 상당 기간 동안 챗 코파일럿에서 챗 GPT 기반으로 서비스를 계속 해 오면서 나름대로의 서비스를 개발해 가지고 올린 것이 코파일럿입니다. 물론 일부 생성형 AI 중에 챗 GPT의 기능들을 활용하는 것이 있고요.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그 달리 3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미지 생성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의 어떤 독창적인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튼입니다. 리튼이 최근에 리튼 2.0에서 3.0으로 개편을 하면서 챗 GPT-4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지금 들고 나와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리튼 서비스는 대한민국 토종 서비스죠. 아까 말씀드렸던 클로바 X도 대한민국 토종 서비스이기는 한데 이 리튼은 그동안에 그 마케팅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중요한 문구라든지 핵심 되는 내용들을 요약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찾을 때 네이버에서 찾거나 구글에서 찾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해 왔었지요. 그런데 그 전에부터 이미 유료로 리튼에서는 서비스들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고심을 하고 했던 것이 한 3년 지나니까 이제야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챗 GPT가 이미지 생성하는 서비스를 해주기 전부터 리튼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대한민국의 1등 서비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은 SK텔레콤에서 A닷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A닷에 물어봐 A닷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 A닷 서비스가 또 많이 여러 부분들을 보완을 많이 해와서 이제 서비스들을 본격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스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세- 생成AI 챗봇 서비스에서 과연 이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겠느냐? 해도 되겠느냐? 또 중국 같은 회사에서 그 젠슨황이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이, 엔비디아에서 만들어낸 카드를 가져와서 서버를 구축을 하는데 그 비싼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겠냐? 절대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쪽보다는 10분의 1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해가지고 이 딥시크라는 것이 나오면서 전 세계를 뒤집을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확인을 해보고 체크해 보면서 아니다. 또 딥시크에 가입을 하는 순간 모든 정보들이 중국으로 넘어간다. 뭐 이런 루머까지도 있었죠. 사실 저도 아직까지는 딥시크를 활용하는데 주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쓰지도 않지도 않고요.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출력해 주는 것으로는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러한 챗봇
이제 챗 GPT, 클로드, 제미나이, 클로바 X, 퍼플렉시티,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리튼, 에이다, 딥시크까지 9가지 챗봇을 하나씩 하나씩 사용해 보면서 우리는 그 특징, 뭐가 다르다, 이런 것들을 남들이 써놓은 것이 아니라 직접 확인을 해 보는 것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챗 GPT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거의 비슷한 스kim, 이게 비슷한 형태로 회원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거의 모두 다 처음 가입을 하면 무료로 쓸 수가 있지만 내가 좀 더 보다 더 고차원적인 서비스를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는 빠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유료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거의 모든 것이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가입을 해서 나에게 맞는 것을 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챗 GPT부터 해보겠습니다. 챗 GPT는 자, 처음에 가입을 할 때, 음, 제가 로그 아웃을 한 다음에 지금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쉽지가 않네요. 지금 보니까. 이거부터 숨기고 해야 되나? 일단 여기 가입을 하고 하는 것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돼서 할 텐데요. 일단 제 이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미 챗 GPT에 가입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외의 서비스들은 다 쉽게 가입을 하는 방법들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 카카오톡 쓰듯이 그렇게 가입을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초기화를 시킨 다음에 무엇을 해보고 싶냐면 모든 이게 9가지 이 챗봇을 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AI 챗봇이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떨까요? 자, AI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줘.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복사를 해놓고 모든 챗봇에 그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 GPT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AI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인공지능의 줄임말이야부터 이렇게 쭉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우고 판단하는 컴퓨터 기술이다. 그래서 사람은 사진을 보고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구별할 수 있지만 AI는 수많은 사진들을 가져다가 복습을 해서 이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 차이가 있죠. 사람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지를 하게 되고요. 남들이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배울 수도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런데 컴퓨터는 그렇지 못하죠. 스스로는 공부를 못하고 가져다 주는 데이터들을 쭉 읽어보고 그것에 의해서 공부를 합니다. 일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들을 축적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스스로 이런 사이트 저런 사이트들을 찾아다니면서 정보를 얻었던 것을 가지고 축적을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지식으로 쌓아놓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것이 혼자서 학습한 것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챗 GPT는 이렇게 나왔다. 그다음에 클로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클로드는 챗 GPT에서 나온 세 사람이 똑같은 기술이기는 하지만 챗 GPT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기술을 적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징이라고 하면 물론 챗 GPT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추구를 했을 수가 있는데요. 아직은 챗 GPT만큼은 못 따라가지만 이것은 있습니다. 글을 써주는 데 있어서 맥락과 맥락 또는 문장과 문장 또는 단락과 단락 이런 것들을 매끄럽게 연결시켜주는 이러한 것들이 훨씬 뛰어나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AI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줘라고 한번 명령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중입니다. 했고요. AI는 인공지능의 약자로 컴퓨터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학습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 고양이 사진을 보고 이건 고양이다라고 알아차리는 것처럼 AI도 많은 사진을 보고 학습하여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체스나 바둑을 둘 때 인간처럼 수를 예측하고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 음성을 인식해서 대화를 나누거나 글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네요. 비슷한 내용을 좀 답을 주죠. 근데 왜 그러냐면 AI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또는 여러 가지 각종 서버상에서 올라가 있는 정보들이 비슷비슷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와서 설명을 해준다. 그래서 약간 문장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맥락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미나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미나이에서 자, 똑같은 명령을 넣습니다. 자, AI, 즉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강아지가 훈련을 통해 앉아, 기다려 같은 명령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처럼 AI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새로운 상황에 맞게 판단을 내리거나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나 넷플릭스나 유튜브,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는데 약간 재미나는 맥락을 좀 달리 했죠. 아까 설명해 주는 내용과 지금 설명해 주는 내용은 약간 기술적인 차이가 조금 약간 있다 그럴까요?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은 클로바 X입니다. 네이버에서 해주는 클로바 X 서비스를 먼저 로그인을 좀 해야 되겠네요. 저는 네. 형태 유지하고 네, 인증을 또 해야 됩니다. 다음 2단계 인증을 좀 먼저 또 하겠습니다. 2단계 인증을 하라고 좀 뭐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 항상 모든 서비스들이 보면 2단계 인증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왜냐하면 남들이 들어와서 도용을 할 수 있는 문제, 이 정보를 해킹을 하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7.2등 산업유치, 산업유치를 놓고 네.
자, 여기에서도 똑같이 대화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AI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랬더니 AI는 인공지능이라도 하며 컴퓨터 시스템이 인간의 지능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능적인 작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먼저 문제 해결하는 것, 학습하는 것, 언어를 이해하는 것, 시각을 인식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인공적인 지능적인 작업, 지능을 바탕으로 하는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AI 기술은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는 질병 진단을 돕거나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 경로를 계획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는 스마트폰의 음성 비서나 추천 시스템 등에서도 AI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AI는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퍼플리시티입니다. 퍼플리시티는 아까 제가 검색에서 어디서 가져왔다 하는 기본 소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끝났고 됐고요. 이제 내 계정에 들어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특징들이 뭐냐면 어떤 SNS에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고 하는 것들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나들은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을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AI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줘. AI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주라고 했는데 이제 말이 좀 바뀌기는 바뀌었네요. 자, 한번 그대로 넘어보겠습니다. 똑같이. 그랬더니 퍼플시티에서는 먼저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AI란 무엇인가요? 그다음에 타일 커퍼레이션에서는 AI란 무엇인가요?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요? 또 유튜브에서 또 비슷한 소스들이 어떻게인지 이렇게 미리 클릭을 해서 볼 수 있게끔 돼 있고 해줬고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AI란 무엇인가? AI는 컴퓨터나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하거나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의 인공적인 행동, 이러한 것들을 컴퓨터가 흉내내거나 실제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 또는 연구 분야를 뜻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까 챗 GPT, 그다음에 클로드, 제미나이 뭐 이런 데서 비슷한 질문들을 보신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AI를 쉽게 설명하면 사람처럼 똑똑해지도록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고 AI의 작동 방식으로는 데이터를 학습하고 식량망을 만들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녕 결론을 내놨는데요. 여기서 상당히 재밌는 것이 나옵니다. 뭐냐면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지만 AI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했더니 스스로 AI와 기계학습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딥러닝이 기계학습보다 어떤 점이 발전되었나요? AI가 실제로 사용된 예시는 무엇이 있나요? AI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어떻게 되나요? AI가 인간의 지능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해서 연관된 질문들을 쭉 나열해 줬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이러한 것들을 다음에 질문을 어떤 것을 하면 좋지?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예시를 해서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쉽게 이걸 가서 읽어보고 클릭을 함으로써 내가 그 다음 질문을 뭘 하지 하는 수고를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폭넓게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찾을 수 있게 정리를 해준다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에 가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도 똑같은 창에다가 이것을 복사해서 넣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기술이다. 쉽게 말해 인간의 뇌가 어떻게 정보를 이해하고 판단하는지 연구하고 그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재현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음성 인식은 이런 것이고 이미지 인식은 이런 것이다. 추천 시스템,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 방법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결론적으로 AI는 사람의 삶을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똑똑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얘기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당신은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싶으신지 궁금하네요. 이런 데 놨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했죠, 저한테. AI는 어떤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나요? AI는 어떻게 학습하나요? AI 한계는 무엇인가요? 하는 것에 대한 질문도 예시를 했지만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 궁금하다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에 한번 아까는 그냥 바로 넘어왔지만 여기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지식을 AI를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찾거나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고차원적인 논문, 논문 작성, 그다음에 칼럼 작성 등을 통해 지식 산업에 활용하는 활용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답을 떠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멋진 목표를 가지고 계시네요. 그래서 AI는 지식 산업에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좋다라는 걸 쭉 제시를 해줬고요. 다음은 니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니트는 자, 뭘 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핵심적인 키워드 이거 실시적으로 지금 검색 순위 1위부터 지금 쭉 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뭐냐면 프란치스코 교황의 건강 상태 이미 선정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지금 정보가 조금 늦긴 늦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건강 상태, 소비자가 선택한 제품, 에일리 셔시언의 결혼 소식, 푸이그 루트론 홈런, 그다음에 조현영의 근황, 정찬성의 UFC 경기, 투어스 마음 따라 뛰는 것 멋지지 않아? 하는 내용과 밍 비트박스 지드래곤 콘서트 전참시 신병3 아침 점호 코미디 뉴진 차로 홍대 데이트 이런 게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어떤 정보를 찾는지 검색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정치적인 것들을 다 빼고 나머지 부분들을 지금 제시해 줬는데 아마 제가 정치적인 것을 한번 묻는다든지 또는 경제적인 것을 묻는다든지 하면 그에 필요한 정보들을 쭉 나열해 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AI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사실은 리튼이 가장 장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카피라이팅을 최고로 강점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케팅의 용어, 마케팅에 대한 능력 이런 것들을 지금 강점으로 되고 있는데 뭐가 지금 잘못된 것 같고요. 새 대화로 해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다시 붙여놓고
원하는 목적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AI 검색, 이미지, 과제와 업무, AI 검색, 과제와 업무로 놓고 체계가 지금 바뀌면서 좀 뭔가 좀 다르게 나오네요. 뭐가 좀, 뭐 때문에 그런지 원하는 목적이 뭐냐. AI 검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검색을 하니까 지금 가고, 검색이 아닌 이미지, AI와 AI 과제와 업무. 그래서 레포트, 자기소개서, PPT,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굉장히 많이 내놨는데요. 강의와 녹음 노트, 블로그, 레포트, 아마 이에 맞게끔 아마 해주는 것 같은데요. 주제만 있으면 완성되는 블로그 글 넣고, 한번 주제만 있으면 완성되는 블로그 글 한번 읽어볼까요? 마늘의 효능에 대하여 블로그 글을 작성해줘. 마늘이 건강에 일이 되는데 사실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모든 챗봇들이 동일한 제목을 질문을 넣었을 때 어떻게 답하는지 그것을 지금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서비스를 제대로 지금 안 해주고 있네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확실치가 않지만 레포트는 뭐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레포트는 과제 설명, 어떤 과제를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AI 무엇인지, AI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줘. 그래서 다 내용 선정. 어떤 내용의 과제를 만들고 싶은지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이상에서 활용하는 AI 기술의 미래 사회에서 AI의 가정을 변화와 영향, AI의 정화 주요 특징 이 부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체계가 지금 바뀌면서 좀 달라져서 저도 조금 당황스럽기는 합니다만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어, 뭔가 체계를 잡아서 뭐 이야기를 해줄 것 같은데요. 논문 형식으로 지금 쭉 했네요. 서론에 AI의 개념과 간단히 소개를 하는 것들, AI의 정의, AI 주요 특징, AI의 활용 분야, 결론 이렇게 됐고요. 아마 여기에다 이제 추가를 하거나 이대로 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거나 할 수 있는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과제를 시작하는 걸로 지금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넘어가겠습니다. A닷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닷에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A닷은 퍼플리시티와 소나를 결합해서 답변을 해주거나 또는 GPT 기반으로 하거나 뭐 여러 가지만 이제 하기는 하는데 일단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퍼플리시티를 활용해서 지금 답변을 해주고 있고요.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은 컴퓨터나 기계가 인간과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쭉 하면서 퍼플렉시티에 답변해 줬던 거, 그 내용하고 비슷한가요? 네. 비슷하게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A닷에서 나오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런 것이 좋습니다. 퍼플리시티를 활용하면 출처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려주고요. 그에 연관되는 출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바로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하라고 이렇게 해주죠. 예, 이렇게 좋습니다. 이게 있고요. 다음은 딥시크에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딥시크는 또 들어가서 중국에서 가진 서비스이기는 하지만 조금 독창적인 또 뉴챗에서 들어가서 하고 딥시크에 질문을 넣겠습니다. 넣었더니 네, 시간도 그렇게 느리지 않고 뭐 좋습니다. 네. AI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학습하는 능력을 가진 컴퓨터 시스템을 말해요. 간단히 말하면 인간의 지능을 기계로 구현하는 기술이에요. 아주
심플하고 간단히 개조식으로 지금 설명을 했네요. 그다음에 특징으로는 학습 능력, 그다음에 자동화, 그다음에 적응하는 방법이 있고요. 일상 속 AI 예시는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또 시선 추천 서비스로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제안해 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9개를 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던져 넣어 봤더니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지금 답변을 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AI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지, 좀 더 고차원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은 나의 전공 분야 또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좀 활용을 해보면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질문을 넣어볼까요? AI에다가 내가 내가 AI 분야의 강의를 3년째 하고 있는데 마케팅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모르겠어. 그래서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자, 먼저 그러기 전에 복사를 해놓고요. 하나씩 다시 또 해봐야 되니까. 좀 막연한 질문인 것 같죠? 그랬더니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고객 세분화 및 타깃을 명확하니 하세요. 두 번째는 신뢰 기반 컨텐츠 마케팅을 해보세요. 세 번째는 마케팅 채널을 다변화해 보세요. 또한 필요하면 아래 중에서 선택해서 구체화해 줄게라고 했는데, 컨텐츠 기획안, 마케팅 카피 예시, 홍보용 포스터 슬로건, SNS 컨텐츠 캘린더, 어떤 게 가장 급해 보여요? 해서 이제 급한 것을 이렇게 다음 질문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지금 해놨습니다. 다음은 클로드에서 가서 또 같은 질문을 또 넣어보겠습니다. 다시 새 질문을 새로운 것으로 하고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보겠습니다. 자, 분석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AI 분야의 강의, 마케팅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타겟 고객을 세분화하세요.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찾으세요. 그다음에 컨텐츠 마케팅을 강화하세요. 입소문 마케팅을 활용하세요. 파트너십을 구축하세요. 이런 식으로 또 제시를 해줬는데, 그 세세한 세분적인 내용들도 상당히 좋은 알찬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보들이 다 깊이 들어가서 아주 전문적인 그런 프로페셔널한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기서 이걸 가지고 세분화해서 내가 들어가서, 그래, 타겟 고객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또는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겠죠. 그다음에 제미나이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미나이에서 또 새 질문을 업데이트 이메일 구독, 네,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지금 제미나이에서도 마케팅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빨리 프로로 전환해서 유로로 구독을 해라. 지금 이걸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명확한 타겟 고객을 설정해서 분석을 하고 차별화된 강의 콘텐츠 및 가치를 제안하고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 채널을 활용하고 잠재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관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성과 측정 및 개선을 하시오. 그다음에 협력 및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학습과 변화를 시도하세요라고 해서 제미나이가 역시 구글의 서비스답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들을 좀 제시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클로바 X에서 한번 가볼까요? 클로바 X의 새 대화를 선택을 하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타겟 청중을 정의하세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답변해 주고 있네요. 다음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세요. 컨텐츠 마케팅을 강화하세요. 커뮤니티 구축 및 참여를 유도하시고 파트너십 및 협업을 확대하세요. 성과 측정 및 피드백을 반영하십시오. 이렇게 해서도 구체적인 제시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약간씩 다 플랫폼들마다의 특징이 좀 있고요. 제시해주는 내용들 또는 이끌어 가려고 하는 방향들이 지금 다른 것을 지금 보실 수가 있죠. 자, 퍼플리시티에서 또 새로운 것을 해 보겠습니다. 셋, 새로운 채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가 있나? 업그레이드만 나와 있고요. 다운로드가 나와 있고, 새로운 스레드로 가서 자,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내용을 입력을 해서 퍼플리시티에서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Searching for effective marketing challenges and solution a successful marketing improvement in the 나왔는데 자 AI 마케팅 문제 개선을 위한 방향 제안 해가지고 첫 번째 마케팅 기본 전략을 재정비해라. 두 번째는 차별화된 컨텐츠와 니치를 공략을 해라. 세 번째는 컨텐츠 마케팅 강화 및 다양화를 시도해라. 네 번째는 소셜 미디어 및 커뮤니티를 활용을 하고 다섯 번째는 신뢰 구축, 후기, 추천, 인플루언서과 협업해라. 그다음에 AI 도구 및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을 해라. 그다음에 실시간 소통과 이벤트를 활용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요약을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더 질문을 한번 해봐. 여기서 나와 있고요. 퍼블리시티가.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입니다. 자, 코파일럿에서 새 대화를 가보겠습니다. 자, 타겟 청중을 분석하고 컨텐츠 전략을 강화하고 협업 및 네트워킹을 강화한 다음에 참여형 마케팅을 캠페인을 하시고 무료 체험을 제공하고 성과 강조를 하고 리뷰 및 추천을 활용하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안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또 리튼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리튼에 가서 자, 새로운 과제 만들기가 아니고 얘는 새 채팅을 가보겠습니다. 새 채팅으로 가서 원래 원하는 목적을 뭐 합니까? 그래서 AI 검색을 지금 했는데, 빠른 검색? 빠른 검색에서 한번 해볼까요? 빠른 검색은 인터넷 검색 결과를 짧게 요약해줘요. 했네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과물을 지금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 무언가 지금 제가 체계가 바뀌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로그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지금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A닷, A닷에 가서 또 세대와의 똑같은 질문을 던져놓어 보겠습니다. 교수님 이따가 질문 시간 주실 거죠? 네,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질문을 제가 받겠습니다. 자, 이제 예, 저도 궁금한 게 많아서 예, 교수님. 예, 예. 예, 퍼블리시티에 쭉 봤더니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는 것 내용들을 쭉 보여주고 어떻게 해라 하는 거 마케팅을 활용을 하고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교육 및 실무 연계를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는 걸 제시해 줬습니다. 근데 A닷은 약간 내용이 좀 빈약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딥시크 한번 가보겠습니다. 딥시크는 중국에서 개발한 거죠. 어, 아니고 새참 새 질문 들어가서 똑같이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거의 내용들이 스킴은 비슷비슷하기는 하지만 나름대로의 분석해서 내놓는 것은 약간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딥시크에서는 타깃 오디언스 재정의와 니즈를 분석하라. 그 다음에 강의의 차별화 포인트를 강조하고 콘텐츠 마케팅을 확대한 다음에 뭐 채널을 최적화하세요. 또 데이터 기반을 개선하십시오. 추가 전략을 이제 또 이야기를 해줬고요. 프리미엄화 시켜라. 그래서 요약을 이제 해줬습니다. 자, 이제 9가지를 가지고 2가지 질문을 던져서 답변을 지금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 똑같은 질문을 던졌더니 9개의 챗봇이 전달해주는 답변이 처음에 AI란 무엇인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질문은 다 비슷비슷하게 답변을 해줘서 차이를 못 느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들어갔더니 비슷한 내용이 한 30% 정도는 다 비슷하고 나머지 70%는 나름대로의 분석해주는 기법, 스킬을 사용해서 만들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지금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이 9가지가 다 다르다 보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다?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어디다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 그것에 맞게끔 이 도구를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질문을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예, 예, 다음 한 가지는 뭐예요, 교수님? 다음 한 가지는 PDF 문서를 가져다가 분석하는 것. 예, 그래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분석하는 앱도 있어요? 예. AI. 지금 여기 있는 9가지 가지고 할 겁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 예. 이제 아니 오늘 정말 이거 저기 객관적인 이런 그 저기 각종 앱을 소개해 주신 게 너무 저한테는 도움이 되고요. 첫째, 저는 이제 주로 챗GPT 그 유료로 네,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 도움을 좀 받기 위해서. 네, 어,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챗GPT한테 시켜도 제가 프롬프트를 해서 얻어낸 거니까 제 능력, 제 수준에 맞는 답을 얻어서 제가 이제 거기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는데 지금 교수님이 이렇게 2가지 질문을 여러 앱한테 물어봤더니 딥시크가 저는 조금 네, 뭔가 색다른 네. 뭔가 좀 수준이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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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다 비슷비슷해요. 네, 그렇죠. 비슷합니다. 근데 내 능력으로는 네, 이거를 다 알아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내가 네, 편하게 하나를 선택을 해서 유료로 하는데 이 9가지를 내가 다 유료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교수님은 이 9가지 중에서 지금 유료로 사용하는 게 네. 교수님 수준에 맞게 사용하는 거는 주로 어느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그 질문에 답변을 해드릴게요. 예, 예, 잘 보십시오. 어떻게 쓰는지. 다시 한번 쭉 제가 하는 걸 제가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예, 챗 GPT에 들어가서 네 예. 또는 이쪽에 퍼플리시티에 들어가서 자 정치적인 문제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 예. 네? 자 지금 트럼프의 무역 전쟁의 양상이 세계적인 전쟁 구도로 가고 있어. 그러면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조금 깊이 있는 질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보시면 이거 시사 문제잖아요. 지금 최근에 그렇지. 핫한 시사 문제.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저는 근데 이거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 그런 것이 아니라 아, 예, 예, 알아요. 예. 보십시오. 지금 쭉 답변의 각도가 어떻게 나오냐. 예. 예, 답변을 쭉 하는데 이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뭐가 나오냐면 뉴시스에는 이렇게 나왔어. 아, 경향신문에 연합뉴스는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지금 쭉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쭉 봤더니 이 그림, 그래? 1번이 뭐야? 1번은 아까 뉴시스죠. 이 위에서 1번은 예. 경향신문, 연합뉴스 이렇게 쭉 나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는 이 글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글은 여기서 가져왔어. 3번 연합뉴스에서 가져온 거야. 아, 예. 퍼블리시티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네. 퍼블리시티니까. 예, 4번에서 예. 가져왔어. 쭉 가져왔단 예, 말이죠. 그래서 가져왔으니까 나는 이제 이것을 보고 어떤 것을 느끼냐면 아 그래. 이 글에 대한 출처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다 가져다 써도 자신이 있는 거죠. 그죠? 부담이 없어요. 예. 가짜라는 것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정도는 뉴스를 보는 사람, 신문 매체를 보는 사람들은 다 다 알죠. 알 수 있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나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좀 더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예. 이대로 가서 복사를 해요. 이렇게. 아, 블럭 네. 잡아 네. 복사해서. 그리고 해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 가지고 와서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챗 GPT로 옵니다. 챗 GPT에 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요. 예, 예. 어떻게 붙여넣냐면 이렇게 따옴표를 해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따옴표로 딱 마무리 짓고 자, 예, 예. 이 기사는 최근의 미국 무역 정책에 관한, 관한 내용이야. 예, 예. 그래서 이것을 칼럼으로 포스팅을 하려고 하니 분량을 1,500자로 만들어줘. 교수님 1500자면 A4 용지 저기 뭐냐 그거 저기는 두 폰트는 몇 정도의 A4 용지 몇 장이나 될까요? 12포인트 정도 쓰면 두 페이지 정도. 예. 두 페이지요. 두 장, A4 용지 두 장. 네. 그러면 충분히 폰트는 몇으로 쓴다고요? 12포인트. 아, 12폰트. 예, 예. 만들어줘. 이렇게, 11면 두 장 정도. 네, 이렇게 해서, 1500자가요? 예, 네, 예.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 만들어줘 했더니, 근데 이것만 예.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미 그죠? 예, 이 예. 내용들은 어디서 나왔다는 것은 다 검증을 이미 한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여기다 추가로 내가, 그래.
그런데 여기다가 대화나 사례 및 예시나 사례, 예. 구체적인 통계, 네. 수치를 적용했으면 좋겠어. 뭐냐면 이제 아까 나왔던 그 퍼블리 시트에서 나왔던 글 중에 좀 구체적인 수치들은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그죠, 예. 그러면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기사의 내용, 글의 내용이 좀 더 전문성을 갖춰주고 풍부해져요. 그죠? 분석을 다 재분석을 해서 그렇죠. 예시나 사례도 들어주고 통계 분석도 해주라. 그렇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예. 넣었더니 이제 찾아서 지금 이제 글을 써줄 거예요. 칼럼. 예. 그랬더니 뭔가 지고 음, 아까 나온 그 내용보다 뭔가 좀 다르게 나와요, 지금. 2018년 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부터 내세우고 이렇게 이제 했다. 또 뭐 125%또 10%를 이렇게 부과했다. 뭐 쭉 하면서 이제 수치가 뭐 3,700억 달러어치를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에 뭐 예. 중국산 제품이었고 또는 뭐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경제 안보 중심의 신냉정 질서를 형성하며 이런 것들이 나오죠. 또 한국은 어떻고 이런 게 쭉 나와요. 즉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적어도 이 정도에 되는 분량을 가지고 기사화 시켜서 신문에 써도 전혀 예. 손색이 없을 정도의 글이 되는 거죠, 이제.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누가 봐도 이 글에 대해서 시비를 걸 사람이 적어. 예. 뭐라 해도.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쭉 이제 지금 1,500자를 글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12, 만들었어요. 12포인트 A4 두 장. 예. 그래서 이제 이 제목도 넣고 지금 해가지고 이제 글이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아쉬워 이게. 뭐가 아쉬워요? 야, 기왕이면 글이 좀 너무 딱딱하지 않아 이게?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근데 이럴 때 또 이걸 다시 복사를 해서 클로드로 갑니다. 저는 이 클로드에 가서 다시 또 붙여놓고 이 기사의 내용을 리파인 해주고 글의 내용을 좀 더 쉽고 누구나 이해하기 좋은 문구로 다시 써줘. 그래서 이렇게 다시 써줘. 이렇게 하면, 이렇게만 해버리면 압축을 해가지고 요약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분량은 줄이지 말고 필요하면 늘려줘. 줄이지 말고 늘려달라고 말이죠. 그렇죠. 예, 그대로 쓰거나 분량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늘려줘. 아, 예, 예, 이런 정도로 지금 예.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글은 기사로 만들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기왕이면 음, SEO에 최적화된 제목 세 개를 추천해주고 핵심 키워드 20개를 차간 공백 없이 콤마로 눈에 추출해 주고요. 이렇게 해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칼럼을 더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다시 작성하고 SEO 최적화된 제목과 키워드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밑에다 글을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을 따로 이제 이 글창에다가 좀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데요. 보시면 트럼프발 무역전쟁 한국의 살 길은 해가지고 미국의 관세 폭탄이 쭉쭉쭉 쭉 나와서요. 눈치 보기 전략의 한계 뭐 이렇게 쭉 나왔어요. 쭉 나오죠? 우리 산업의 업그레이드 분야. 용량 제한으로 인해 클로드가 메시지가 응답할 수 없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해버렸는데 용량이 초과됐대요, 교수님. 뭐가 지금 문제인지 제가 아까 막 글을 많이 썼어요. 쓰기는.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봅시다. 그러면 교수님 이 글은 삭제하면 용량이 줄어들지 않나요? 이렇게 앞에 글을 삭제해버리면은? 앞에 글을 삭제해서 추르지는 않고요. 이미 작업을 해서 음,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요. 예. 오늘이 지나가나 아, 내야 되고요. 하여간 글을 좀 다시 쓰고 아마 내가 조금 이게 이제 글 쓰는 과정에서 뭔가 좀 이제 입력을 클릭을 했거나 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좀 다시 쓰고 예. 이거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9가지가 있는 것 중에 제가 왜 3가지만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냐면은요. 저는 그동안 써보니까 뭐 리튼이나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는 됐다 하지만 아직 저는 많이 써본 것에 익숙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예, 예. 그래서 퍼플리시티를 써보니까 정보를 찾는데 근거 자료를 확실히 대주더라. 그래서 그게 좋아. 그러면 그 글을 가져다가 어디다 써도 좋은데 그러면 이 글을 좀 더 풍부하게 쓰고 글을 좀 양을 넓혀야 되겠어. 예, 그것은 예. 아 그거는 챗 GPT가 잘해. PPT. 예. 챗 GPT를 썼는데 챗 GPT가 뭔가 조금 글을 매끄럽게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또 딱딱해. 아 그래? 그러면 그 글을 조금 더 부드럽게 쓰고 좋은 문구를 쓰고 좋은 단어를 찾고 하는 것은 클로드가 훨씬 잘하더라. 그래서 클로드한테 클로드가요. 예, 그래서 글을 이렇게 클로드 앱을 썼더니 깔아야죠. 예. 그리고 이렇게 썼더니 글을 훨씬 더 깔끔하게 잘 썼어. 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신문에 기사를 내야 되겠네. 이된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이랬는데 여기다가 뭔가 이미지를 넣고 싶잖아요. 그림을. 그렇죠. 예, 예. 그림을 내야 되는데 그림을 만들어주는 것은 코파일럿도 잘하고 제미나이도 좀 잘하고 뭐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많이 써본 것이 구간이 명간이라고 챗 GPT가 그걸 잘해요. 그래서 챗 GPT에 들어가서 이 기사에 어울릴 만한 이미지를 3개 만들어 주세요. 크기는 교수님 이거 예, 만들 동안에 네, 쓰실 동안에 네. 질문할게요. 코파일럿이나 제미나이 뭐 제미나이는 무료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구글에서요. 다 무료로 쓸 수가 있어요. 다 아, 무료로 쓸 예. 수가 있는데 고급스러운 것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한이 걸리고 글의 양에 제한이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음. 유료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수님은 지금 전부 그 유료로 해서 저기 조금 어 고급스러운 쉽게 말해서 깊이 있는 글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지금 간마를 사용해 보니까 네. 아 PPT가 괜찮더라고요. 간마가. 참 간만은 PPT에 최적화되어 있는 앱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유료로 전환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강의안을 만들려고 그랬더니 예. 이미지도 잘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두 가지는 지금 챗GPT하고 간마만 유료로 사용하고 이 정도만 지금 해도 말씀하신 충분합니다. 네. 이 정도만 해도. 어, 지금 말씀하신 코파일럿이나 제미나이는 워낙에 구글에서 맨 처음에 블룸가 뭘로 했었어요. 맨 처음에 그렇죠. 시작했었어요. 예, 예. 중간에 그렇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근데 구글도 잘했어요. 네. 아주 그 이미지가 되게 좋았어요. 사진이. 네, 그렇죠. 예.
예, 예. 나름대로 특색은 다 있는데 다 사용할 수는 없더라고요, 진짜. 그럼요. 시간도 없고, 예, 예. 이제 손에 익은 것, 또 내가 써보니까 참 좋다고 판단 느끼는 거, 이걸 쓰는 예, 거죠. 예. 그거는. 그러니까요. 너무나 시간도 없고 내가 다 써볼 수는 없어요. 어느 것 기준을 좀 그냥 당연하죠. 그게 힘들더라고. 그 자체가 힘들었어요, 진짜. 예, 예.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기술 예, 예.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이 정도만 돼도. 괜찮네요, 이미지.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저장을 해서 쓸 거고, 어? 교수님이 이렇게 프롬프트를 잘 하니까 설명을 잘 하시니까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미지 안 나오는데. 그렇진 않을 거예요. 많이 써보시면 되고. 저희는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기사화 시키면 되죠, 이제. 예, 이제 기사 예. 예. 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아, 교수님 오늘 어지간히 하시고 이제 그만하셔. 아, 아, 그럴까요? 예, 그럼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미지 만드는 까지만. 예, 이미지 만드는까지 하시고 예. 또 다음 주에 또 하면 되죠. 네, 한 시간, 그쵸, 한 시간 넘었네요. 자, 오늘 첫 시간, 글을 쓰는데 어떠한 앱들이 있는지 그걸 살펴봤습니다. 9가지를 놓고 개개에 대한 특징들을 이렇게 쭉 봐왔고요. 실질적으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어떠한 특징들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죠. 예, 그래서 예.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써봤더니 참 이거하고는 궁합이 맞아. 참 좋아. 이것을 찾아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다른 거 이게 9가지를 다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딥시크는 어차피 무료니까 그거 한번 써보시고요. 리튼도 아, 그 앱을 깔면 되죠, 교수님. 그렇죠. 예, 예. 리튼도 마찬가지고요. 에이닷도 무료입니다. 그 정도 쓰시고 나머지들은 이제 무료로 쓰시면서 유료가 되니까 그 이제 생각해 보시고 클로바 X도 무료입니다. 그래서 클로바 X요? 저 네, 처음 들어보네. 클로바 X는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 네이버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네. 그까지는 못 갈고 아까 퍼블리시티는 그냥 얘도 무료입니까? 퍼블리시티는 무료로 쓰다가 양이 많아지고 좀 더 좋은 정보를 얻으려면 다시 유료화 돼야 됩니다. 아,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쓰다 보면 업그레이드를 할 것이냐 또는 프로로 전향할 것이냐 이런 걸 계속 물어보거든요. 아, 그래서 예. 잘 보고 이제 하시면 되고요.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유료로 쓰시고 나머지 전부 다 무료로 그냥 쓰시면 될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까지는 과욕은 욕심은 안 부리고 교수님 여기 오늘 여기 강의하고는 좀 별개인데 교수님 지금 줌으로 수업하시잖아요. 줌으로.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강의를 줌으로 저도 교수님처럼 영상을 띄워서 네.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지금 녹음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줌 들어가니까 무료기는 무료인데 45분은 무료더라고요. 이제 유료화하지 않으면 45분까지는 무료죠. 그렇죠. 예, 교수님은 어떻게 아세요? 저는 이제 유료로 쓰고 있죠. 쓰고 계시고 그러면 제가 이제 해보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교수님이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다음 시간이라도 줌을 어떻게 들어가서 하는 방법을 좀 내가 들어가니까 자꾸 얘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영상을 안 띄워주고 네, 네, 내가 파는 방법을 그 AI한테 물어봐서 출력을 해서 그대로 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부터 실은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이제 그거는 또 다음번에 이제 시간에 또 이제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저한테 전화로 알려주셔도 좋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여기까지 이렇게 이미지까지 나오는 것까지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예, 하겠습니다. 예, 예, 9가지를 똑같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어떻게 답이 나오는지를 쭉 한번 살펴봤고요. 예, 조금 두 번째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들어가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 마지막에는 세 가지. 그러니까 퍼플렉시티, 그 다음에 챗 GPT, 그 다음에 클로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전문화된 것들 한번 해봤는데 먼저 퍼블리시티에 들어가서 키워드를 가지고 글을 찾아냈고 그래서 그 찾아낸 글을 가지고 와서 챗 GPT에 들어와서 분량을 조금 더 늘려서 예, 예, 썼고요. 그것을 가져다가 다시 클로드에 들어가서 글의 그 흐름 또 글의 문장의 어떤 그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다시 해서 분량을 늘려가지고 기사화 시키는 것까지 최종 완료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어요. 그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들어가셔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